네, 반갑습니다. HRS 정셰프 봉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과 책임 두 번째 시간 찾아뵙습니다. 지난 시간 안경점 사례 아주 폭발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이슈 말고 네. 좀 약간 긍정적이고 밝은 이슈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노무사 사례입니다. 아, 뭐 우리 노무법인이라고 말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할 필요 있나요? 네, 저희 법인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네. 여러분께 꼭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사실 노무법인에서 많이 하는 업무가 노무자문이죠. 근데 저희 회원사 중에 네. A라는 회원사가 있는데 네. 카페를 운영하는 회원사예요. 아, 매장.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네. 거기에 직원들도 많을 뿐더러 네. 다양한 노무 이슈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각이나 네. 조퇴, 무단결근도 많고 휴가, 주휴수당 뭐 다양한 그런 네. 이슈들이 네. 생기죠. 입퇴사. 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원사에서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잘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사 담당도 여러 명이다 보니까 네. 여러 명이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무실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실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어느 날 우리 노무사님이 아주 뭔가를 바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신임 노무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아니 무슨 교육 교재를 만드냐. 신임 노무사님이 강의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본 거죠. 네. 무슨 교육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뭐라고요? 그 카페에서 네.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강의를 해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죠. 네네. 그랬더니 이 노무사님께서 비슷한 질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네네. 정노사님,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자문사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 저는 좋죠. 아, 근데 저는 노무사 초창기로 돌아보면 솔직히 말하면은 네. 저는 이랬어요. 좀 이거 좀 전화 좀 덜어주면 안 되나? 솔직히 말해서 또 여기서 전화 왔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자문사 두 곳이 있는데 네. 전화가 안 오는 자문사가 있고 네. 전화가 많이 오는 자문사가 있다라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전화가 안 오는 자문사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노무사님도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전화가 계속 동일한 스타일로 오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인사 노무 담당자들의 노동법 지식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네. 비슷한 질문을 계속하고 다른 상황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원리를 알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먼저 물어봤대요. 네. 내가 교육을 해주고 싶은데 들을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회원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교육 꼭 공짜냐? 그렇지. 공짜다. 왜냐면 요즘은 줌이 있습니다. 교육 장소도 필요 없고 PDF 파일로 주면 되니까 그래서 공짜다 그랬더니 그럼 해달라. 그렇게 해서 교육이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고 있었고 네. 그 교육을 실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가 줄었나요? 그렇죠. 전화가 준 이유는 그 회원사의 노동법적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대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됐고 우리 노무사님은 자기가 집중해야 되는 컨설팅이라든지 중요한 검토사항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성과 책임의 아주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노무사님이 성과를 내기까지 어떤 성과 책임의 출발부터 연결점들이 이어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성과 책임의 대가인 로저 코너스가 네. 오즈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와 있는 게 SOS do it이에요. SOS do it. 첫 번째 S는 C예요. 본다. 두 번째 O는 own. 받아들인다. 세 번째 S는 serve. 네 번째 do it. 실행한다죠. 네네. 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전화가 많이 오네? 귀찮네? 이게 아니라. 그렇죠. Don't blame에서 출발합니다. 비난하지 않아. 네. 봤더니 여기는 많은 매장을 운영하는 카페야. 전화가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받아들여요. own. 이게 또 나의 담당 자문 노무사의 책임이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요. 그랬더니 교육을 해주면 되겠네. 생각을 한 거예요. 전화로는 이제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do it. 이게 바로 SOS
as do이십니다. 그랬더니 성과 책임이 달성이 되더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노무사님께 우리가 입사하자마자 강조했던 게 채용 노무사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떠나서 네. 채용 노무사는 어떤 성과 책임을 갖느냐는 거죠. 네. 그러면 자문의 성과 책임은 무엇으로 정의가 됐던 건가요? 자문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원사의 노동법적 안정성을 높인다. 이것이 자문 노무사의 성과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노동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이런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이제 훌륭한 저희 노무사님의 사례를 통해서 네.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시사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성과 책임은 규명도 중요하지만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성과 책임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을 때 네.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네. 그 작동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무사님은 채용 노무사의 성과 책임으로서 회원사의 노동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 성과 아닙니까? 이어 엄청난 성과죠. 제가 그때 가슴으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이제 기뻤겠는데요? 너무 기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과 책임이 바로 자유를 만든다는 거죠. 자율성. 우리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채용 노무사님이 지도 노무사 또는 저에게 그런 것을 물어봤을까요? 구체적으로 묻진 않았겠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업무 바운드리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내가 교육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교육을 실행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일해라 라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직원들 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일을 안 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성과 책임의 인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성과 책임을 인식하면 자율성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거 없이 자율성을 가지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겠네요. 기준점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사점이 더 놀라운데요. 네. 성과 책임은 근속 기간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오래 일한 사람이 성과 책임의 인식 수준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입사원도 성과 책임을 인식할 수 있고요. 반대로 5년, 10년 된 사람도 성과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가 여러 기업 가봐도 아무리 근속이 긴 선배님도 성과 책임 없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성과 책임에 대해서 집중해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오히려 업무 초기에 네. 성과 책임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저희 채용 노무사님 통해서 성과 책임의 아주 파지티브한 사례를 같이 공유를 했는데 이런 예담의 자문을 하신다면 정말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자문이 필요하시면 02-555번에 4016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성과 책임 좋은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